이 단백질을 드시는 게 아니라 단백질 플러스 지방 덩어리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칼로리가 좀 문제가 많아요. 많아요. 예, 근데 이게 살찌는 게 유전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유전이라 그러면 사실 아버님하고 그 아드님만 쪄야 되는데 며느님이 찌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살쪘던 적이 없어요. 상상 안 되시죠? 저 진짜 키가 한 71 정도 되는데 52kg를 계속 유지를 했는데 소연님이 살찌기 시작한 것은 결혼 후 시댁 식구들과 살면서부터입니다. 이런 식습관, 가족 환경이 따라가면은 네네. 저도 똑같이. 네. 특히 폐경 이후가 제일 걱정이 돼요. 우리가 비만은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어 하는 거는 1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이야기예요. 이 유전 인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환경적인, 그다음 생활 습관적인 식습관, 운동 습관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고기를 끊자. 그럼 저희부터 그 고기를 좀 닦아야 되는 거 아이가? 하지만 고기는 포기하기 힘듭니다. 아니다. 차라리 탄수화물을 확 줄이고 고기를 비롯한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면 어떨까요? 소위 황제 다이어트처럼요. 갑자기 황제 다이어트 고기를 했던 누가 뺐더라. 단기간 다 뺀다니까요. 한국 사람한테 갑자기 고기 먹이면 살 빠져요. 근데 몇 달 하다가 어이구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아니면 또 그 지속하기도 어렵고 또 지속하다 보면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은 몸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는 더 이상 못하겠네 하고 끊어버리는 순간 더 쪄버려요. 특히 다이어트 한다고 탄수화물을 극도로 줄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극도로 제한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불균형, 영양. 영양 불균형이 오는데 우리 몸에 당을 쓰는 조직이 있어요. 그게 뭐 있냐면 뇌, 심장 이런 데 당밖에 못 쓰거든요. 탄수화물 극단적으로 제한하면은 뇌나 이런 데서 에너지를 엄청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그런 데 못 쓰니까 근육 분해를 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다이어트가 살이 빠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근육 빼는 거예요. 그렇다면 탄수화물은 어느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한 걸까요? 연구 결과 탄수화물을 전체 식사량의 50% 정도 먹을 경우 사망률이 가장 낮았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거나 많이 먹을 경우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세찬 씨 혈액 검사를 한번 볼까요? 한눈에도 복부 비만이 심한 세찬님. 이세찬 씨는 당이 조금 높고요. 피 속에 중성지방이라는 게 높아요. 또 아버님하고 비슷한 콜레스테롤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혈압이 나이대에 비해서 좀 높아요. 고혈압하고 경계치 수준으로 좀 높으셔서 좀 문제가 되시고 당뇨는 아주 이제 시작 단계.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커요. 당뇨, 협심증, 심근경색증 뭐 하나 갖고 있어서 가족들 괴롭힐 거예요.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사실은 이제 작년에도 이제 건강검진 했을 때도 고혈압도 그렇고 혈압도 그렇고 다 수치에 끝까지 와 있기는 했었어요. 더 나간 느낌이어가지고. 이제 한 몇 년 있으면은 당뇨병이네요 하고 약 쓸 거예요. 근데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은 초반에 증상이 없어요. 근데 그 약을 왜 먹겠어요? 합병증. 혈당을 조절 안 하면은 눈 망가지죠, 실명하죠, 콩팥 망가지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뇌졸중은 암 발생 높아지죠. 거기다가 또 팔다리 썩어 들어가잖아요. 잘라야 돼요. 그다음에 콩팥에 투석을 해야 되고 망가지면 신부전 생기면은 지금 애가 있더라고요. 애한테 얼마나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나쁜 거는 다 갖고 계셔. 거기다가 이제 맥주, 술 매일같이 술 드신다고 돼 있어요. 매일은 아닌데 네. 뭐 일주일에 한 4번? 4번 매일 드시는 거죠. 그러면
근데 술은 절대 안 돼요. 짠. 술은 지방 분해를 방해해요. 살 빼려고 운동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 소주 한잔 하시잖아요. 그럼 효과 다 날아가요. 알코올은 우리 몸에 나쁜 중성 지방을 늘립니다.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30%는 위 점막으로 흡수되고 나머지는 소장에서 소화되는데요. 소화관에서 흡수된 지방은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보내진 후 지방 분해 효소에 의해 분해돼 우리 몸의 에너지로 쓰입니다. 하지만 알코올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지방 분해 효소의 기능이 약화되고 이 때문에 혈중에 돌아다니는 중성 지방이 많아지죠. 알코올이 직접적으로 지방을 만들진 않지만 지방 분해 능력을 떨어뜨려 내장과 혈액에 지방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에 약물 단계는 아니거든요. 네. 지금 잘하면 이거 잘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네. 평생 약 안 먹을 수도 있는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왔네요. 네. 다짐을 합니다. 그동안 반가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힘내자, 뺄 수 있다. 네. 눈물 날 것 같아. 꼭 빼서 당당해지자. 해야죠. 꼭 빼서 당당해지자 쓰는데 울컥했어요. 눈물 나올 뻔했어, 뭔가.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김소희입니다. 지금은 대학생입니다. 아침 7시. 소희님이 일어나자마자 혈당 체크부터 합니다. 가끔씩 혈당 체크를 그냥 한번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공복 혈당 수치는 100 미만이 정상이고 126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하는데요. 공복 혈당 127. 높게 나왔네요. 아니 어제 우동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포장마차 길거리 거기 가가지고 순대랑 튀김이랑 우동이랑 먹었어요. 확실히 어제 밤에 먹고 자면 조금 잘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오전 7시 50분. 남자친구와 함께 사는 소희님은 꼭 아침 식사를 챙겨 먹습니다. 맛있어. 소희님은 국물을 좋아합니다. 뱃살 많이 나왔지 나.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나왔지. 아니, 근데 왜 똑같이 먹는데 넌 안 찌고 나만 찌냐고. 국물을 많이 먹어서 국물이 있어야 밥이 들어가지. 식습관이 문제야. 한국인의 밥상엔 뜨끈한 국물이 답이죠. 국물 한 방울 안 남긴 소희님. 비교되긴 하네요. 그런데 아침밥을 먹자마자 소희님이 거실로 이동합니다. TV 켜도 되나?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 관찰할 게 너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없어가지고. 일어나서 밥 먹고 집에서 TV 보고 그게 끝이에요. 아, 진짜 할 게 없어요. 또 밥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종일 소파를 떠나지 않는다는 소희님. 소희님도 누구보다 자신 있게 몸매를 뽐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0즈음부터 서서히 복부 비만이 시작돼 몸무게가 30kg가량 늘었습니다. 지금 한 78 될걸요? 많이 해봤어요. 안 해본 거 없을걸요? 덴마크 다이어트라고 자몽이랑 계란이랑 커피만 먹는 거? 그런 것도 좀 해봤고 옛날에 뭐 병원도 다녀보고
주사 같은 것도 맞아보고 약도 먹어보고 한약 다 해봤어요. 우리가 시도한 수많은 다이어트법은 왜 매번 실패하는 걸까요?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든지 평소에 하던 걸 좀 바꾸면은 웬만큼 효과가 있어요. 대신에 어느 정도 빠지다가 그 다음에 효과가 멈춰버려요. 그 다음에 다시 요요 현상으로 덧지죠. 저는 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왔는데 30년 가까이 돼가죠. 그 많았던 환자 중에 그런 다이어트에서 성공하는 사람 별로 못 봤고 그런 다이어트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오신 분들만 보고 있어요. 혹시 살이 잘 빠지는 체질과 잘 안 빠지는 체질이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있죠. 다이어트, 이상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한 달에 10kg 빼줍니다. 그럼 근육 빼는 거죠? 물 빼고. 그럼 근육이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뭘 먹기 시작하면 근육이 보충되는 게 아니라 지방이 더 늘어나겠죠? 그런 사람들은 점점 우리 몸이 굉장히 긴장을 해요. 스트레스 호르몬 팍팍 나고. 자, 그런 사람들이 다음에 다이어트를 하면 똑같은 효과를 볼까요? 당연히 못 보죠.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나는 정말 이거 온갖 방법을 다 했는데도 안 돼 하는 몸이 돼요.